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타이슨 푸드입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기업들을 보면 전부 다 인플레 수혜 쪽에 가까운 기업들이에요. 이번에 분석해드리는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영업 실적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2021년 7월 3일에 처음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타이슨 푸드 세계 최대 육류 기업, 육류 가격 폭등의 주목. 예, 이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육류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타이슨 푸드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가격 폭등의 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한 2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육류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타이슨 푸드는 유통기업이지 않냐. 그래서 육류 가격이 오르는 만큼의 어, 평가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는 가장 명료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실적을 보면 돼요. 그냥 실적을 보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조금만 더 깊이 한다면, 깊이 있게 한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슨 푸드는 이제 올해 1분기, 작년도 마찬가지고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육류에 대한 소비는 20%씩 상승하지 않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2%에서 6% 사이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 전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타이슨 푸드에서도 밝히다시피 자재비라던가 뭐 비용, 아니면 뭐 인건비, 판관비, 특히나 이제 원자재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랐지만 이것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려서 수익을 훨씬 더 견고히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육류 쪽에서에 대한 생산이라던가 유통, 이쪽이 독과점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딱히 유명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미국에서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육류 혹은 육가공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올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가 점점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매년 성장폭도 최근 3년 동안 순이익 기준으로 뭐 19%, 뭐 15%, 24%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캐pex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요. 2023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가공의 그런 독과점 기업이 설비 투자까지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에 따른 실적이 반영된다면 아마 올해에도 꽤나 괜찮은 그런 괜찮은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에 이제 주고받은, 우리 조금만 기분나게 멤버분과 주고받은 글입니다. 4월 7일 글이고요. 필승님, 이런 뉴스도 원유 해운사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요즘에 미국 시장 해운사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는 뭐 원유 해운사, 아니면 뭐 벌커 해운사, 그리고 LNG 해운사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꽤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LNG 해운사 같은 경우는 현재 74%, 73.2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벌커 해운사는 3번 정도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나눠서 매수를 진행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17.6%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해운사는 2개 매수하고 있죠. 하나는 29.25%, 나머지 하나는 17.49% 이렇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의 해운사에 대한 비중을 높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익은 상당히 좋아요. 계좌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고 우리 조그만 기분의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조그만 멤버분 중 한 분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유 해운사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수요 감소가 아닌 공급 증가죠. 심지어 미국 등 30개국이 비축유의 방출 결정에 하락한 것입니다. 비축유까지 푼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다는 겁니다. 수요가 크지 않으면 애초에 비축유를 풀 필요가 없겠죠. 수요가 크다는 것은 방출하는 족족 시장에 팔린다는 것이고, 시장에 팔린다는 것은 팔리는 족족 유통, 운송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의 비축유가 풀리면 이 원유들은 어떻게 운송될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해운을 통해 운송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유 해운사 입장에선 아주 안 좋았던 상황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에 리스크가 크지 않은 시기로 판단합니다. 만약 재차 하락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여 추후 더 낮은 가격대에서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TK 탱커스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TK 탱커스 투자 중이에요. 지금도 투자 중이고, 현재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같은 경우는 29%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이 NAT,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러시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을 했다가 지금은 러시아의 원유 수입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해운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수에즈막스를 지나는 이 배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르딕 아메리카 탱커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매수를 했던 것이고, 현재는 29%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말에 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계좌를 우리 좋은마음 기꾼하게 멤버분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 뭐 과장이라던가 뭐 선동,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짓을 저는 전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K 탱커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TK 탱커스는 매수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급등을 해주면서 매수하자마자 거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7% 이상, 17%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아메리카 탱커스는 29% 이상, 그리고 TK 탱커스는 17%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는 당연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사실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멤버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도 꾸준히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집을 장만한다거나 수익금만으로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런 식의 자산에 대한 체인지라던가 혹은 지속적인 계좌의 신고가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본다면, 특히 제가 어제 이제 기술적 분석 8강을 해드렸어요. 점진적 베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런 강의 하나하나가 최소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나 제가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알맞는 기법들을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인당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매년 1%에서 2% 사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약 2% 정도의 그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육류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육류 글로벌 기업인 타이슨 푸드이고, 그 외에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특히 육류 가격이 꽤나 크게 상승할 기미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육류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료 가격이 폭등했고요.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육류 가격도 똑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육 혹은 대체육이라고 하죠. 이 식물성 고기 때문에 기존의 육류를 생산하고 유통했었던 타이슨 푸드에는 막대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육류에 대한 소비가 단기간에 그렇게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 비욘드 미트라던가 혹은 임파서블
임파서블 푸드라던가 아니면 다른 배양육을 이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등에서도 이 대주주를 다 보면은 타이슨 푸드가 항상 있어요. 네, 비욘드 미트도 타이슨 푸드가 이제 주요 주주 중에 하나고요. 임파서블 푸드도 타이슨 푸드가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도 굉장히 꽉 잡고 있다. 특히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현재는 대체육 시장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지만 이건 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은 식물성 고기, 그러니까 콩으로 고기를 만드는 이 기술에 거의 올인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양육이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왜냐면 배양육을 통해서 고기를 만들면 진짜 고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고기가 진짜 고기 맛을 내기 전에 배양육을 통한 고기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사실 꽤나 좀 센세이션한 그런 이슈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당연히 타이슨 푸드가 제일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기존의 육류 그리고 대체육이라던가 배양육도 타이슨 푸드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이슨 푸드 그리고 배양육 대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전 세계적인 육류에 대한 소비량이라던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세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운사, 특히 그 중에서도 원유 해운사에 대해서도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